천연 영양제가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건강기능식품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대놓고 천연 영양제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딱 암에 진단받고 나면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이야 대학병원급에서 많이 이제 코치를 받긴 하시지만은 그거 이외에 보통 제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게 몸에 좋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영양제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세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다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지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영양제 자체를 어떤 성분이 좋다 보다도 과연 어떤 제품을 내가 합리적으로 찾아가지고 가장 나한테 효과를 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영양제 자체를 먹는 게 맞는가 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옛날에는 뭐 190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하더라도 토질이 워낙 좋고 지금처럼 많이 토질이 깎인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1914년도에는 사과 2개 정도를 먹었을 때 채울 수 있는 철분 양이 한 1992년도쯤에는 사과 13개를 먹어야지 그만큼의 철분 양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식이 좋다, 뭐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그 먹는 게 그만큼 다 채울 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양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인식상으로도 그렇고 영양제 했을 때 천연 영양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거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천연입니다, 천연물 추출물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요. 근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가 천연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천연 영양제라는 말 뜻 자체는 어떤 거냐면 과일이나 채소 혹은 거기서 추출한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식품 첨가물 같은 거를 이제 추가해서 만든 거를 천연 영양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천연물을 한 10% 정도만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기할 때는 천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이라 하더라도 이게 얼만큼이 들어간 건지를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천연 영양제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성 영양제라고 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기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성분을 증폭시킨 거죠. 거기에다가 천연 물질을 조금 이렇게 첨가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연물에서 진액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좀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순수하게 천연물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거를 진액을 만들어서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3번째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100% 천연의 순수한 천연 영양제는 사실은 찾기는 어렵고요. 거의 천연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합성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명명을 하자면 굳이 추출물을 함유한 영양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합성 영양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영양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화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 비타민 C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거를 구현해낼 수는 있으니까 요것만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은, 그리고 증폭을 해내면은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고함량의 비타민 C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그 비타민 C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 자체는 구조는 같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귤이라고 해봅시다. 그 감귤에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조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호르몬들, 그리고
또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혹은 이제 식물들이 이제 바깥에서 해충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내뿜는 뭐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생육을 뭐 잘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뭐 효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조인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연물을 먹을 때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합성 비타민이라고 먹을 때에는 그 비타민C 그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이게 화학적으로도 분석한 논문이 있거든요. 이게 합성된 거 그리고 천연물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합성물과 천연물을 따로 분석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화학적인 분자량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자의 어떤 길이라든가 질소의 개수, 뭐 산소 원자의 개수, 또 물에 녹는 용해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만약에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더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 남아도 체내에서 배출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합성 비타민은 이게 지방층이 축적돼 가지고 몇 개월 정도 몸에 남아서 잘 배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천연 영양제가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영양제로 넘어가는데, 합성 영양제가 그럼 천연 영양제만큼 좋으냐 혹은 문제가 없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을 택하는 게 맞고, 설사 뭐 함량이나 이런 게 적다 하더라도 천연 영양제에 준하는 것들을 구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의회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어요. 영양제를 만들 때 천연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 우리 천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건강기능식품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그 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외국 제품 중에는 채소나 과일에 열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분말로 만들어 파우더로 파는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없진 않다는 거예요. 없진 않은데 사실은 뭐 어쨌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수지가 안 맞냐면은, 이게 천연 비타민은요, 이제 아까 비타민C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뭐 약국이나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알약으로 한알된 게 1000ml짜리가 보통 제일 흔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를 만들려면요 감귤이 2kg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천연 영양제를 찾다 보면은 뭐 제가 물론 이제 여러 방면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기는 했는데 천연 영양제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물론 함량 자체는 합성 영양제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양은 뭐 체육이 나름이니까 뭐 한 알 먹을 거 두 알 먹고 두 알 먹을 거 세 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야 하니까 이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 마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USDA 오가닉이라고 해서 원 안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요 마크가 있으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그 건강보조제,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해당 제품의 전체 구성물 중에서 95% 이상이 유기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이 아닌 거죠. 95% 이상이면 거의 전부겠죠.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이내에 화학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면은 뭐 사실은 생육기간 중에 전체라고 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공적인 색소나 혹은 뭐 부영제라든지 어떤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걸 인증해주는 마크예요. 자,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뒤에 성분표를 보면은 우리가 천연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 이름만 쫙 나열이 돼 있고, 그 이외에 화학적인 어떤 복잡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시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서요, 아이허브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여기 아이허브 내에 검색창이 또 있는데, 여기서 USDA 일단 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뭔가 성분이든 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뭐 아마시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플렉스 오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유기농 아마 오일 이거 뭐 오메가3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크가 보이죠? 제품에 USDA 오가닉이라고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마크가 찍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한번 뒤에 성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아예 플렉시드 오일, 이건 아마씨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밑에 아마씨의 성분들을 아마씨가 어떤 걸 함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USDA 오가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많이 아까부터 계속 비타민 C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비타민 C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제가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비타민 C죠? 역시 USDA라고 써 있네요. 자, 뒤에 성분표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Certified Organic Food Blend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다 뭐 스트로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라스베리도 있고 지금 다 식물 이름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품이 합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이제 막 얘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성분을 선택해야겠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찾아야 될지,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기준을 이렇게 찾으시면은 세우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합성 영양제가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완전히 뭐 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천연에서 온 것들이 좋으니까 이것들을 찾아서 복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